우선 요 만전춘별사는 고려 가요입니다. 고려 가요. 그 다음에 허난설원의 규원가는 가사 작품이야. 그래서 요 만전춘별사는 고려 가요인데, 고려 가요는 서민들의 노래고 삼음보 형태로 좀 되어 있어. 그 다음에 규원가는 가사. 이제 조선시대 노래입니다. 얘는 사음보로 되어 있고. 음보를 안다는 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미 덩어리, 우리가 읽으면서 의미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야. 고려가요는 삼음보, 그 다음에 이건 서민들의 노래. 자, 그러면 제시문을 그냥 바로 보자. 고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려우니까, 그지? 만전춘별사는 어떤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얼음 위에 댄님자리 보아, 얼음 위에 댄님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그러니까 얼음 위에 댄님자리, 댄님자리는 보통 언제 하냐면 여름에 여름에 시원하라고. 근데 얼음 위에다가 댄님자리를 보면 이 추위를 막을 수 있어? 없지.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당연히 얼음 위에 댄님자리를 놓으면 님과 내가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 그지? 예, 망정. 얼음 위에 댄님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반복이야. 이런 음악성 주는 거지. 리듬감. 정나는 오늘 밤 더디새 옷이라 더디새 옷이라. 그러니까 요거지. 정나는 오늘 밤이니까 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인 거야. 됐죠? 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님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얼어 죽더라도 나는 좋아요.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얼어 죽는다라는 요 상황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됐죠? 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좋다라는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강조될수록 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강조되는, 좋은 게 더 강조되는 이런 상황이겠네. 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야. 이해 갔죠? 이거 이별 아니야. 됐나? 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난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죠. 더디새 옷이라. 그럼 자신의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네. 자신의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현.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밑에 써있네. 경경 그침상. 경경 근심에 쌓인 외로운 잠자리. 됐죠? 예. 어느 잠이 오니까 잠이 안 오는 상황이야 이게. 됐죠? 그래서 전전 반칙하고 있는 사람. 전전 반칙.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죠. 요 고자는 한번 알아둘게요. 고자. 외로울 고자. 외로울 고자. 됐죠? 외로울 고자. 침상. 고자가 뭐라고? 외로울 고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외로운 침상에 어느 잠이 오겠느냐?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 서창을 열어보니, 그러니까 요거겠죠? 잠이 오지 않으니까 서창을 열은 이유는 아마 그런 심리를 조금 해소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지? 예. 잠이 안 오니까 이것저것 한번 행동을 해보는 거죠. 그죠? 예. 도화가 발하도다. 도화가 발은 피었다. 도화가 피었다. 그런데 뒷문장 보니까 도화는 시름 없어 소춘풍. 소. 요 단어도 알아둘게요. 미소.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웃는다. 됐지? 웃음. 그래서 요 웃는 이유는 뭐냐 그러봤더니 이렇게 된 거지. 시름이 없어 소춘풍한다. 시름이 없어 소춘풍한다. 그러면
화자는 지금 잠을 못 이루는 이유가 아마 뭔가 시름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죠? 여기 좀 화자의 모습이니까. 화자는 뭔가 시름이 있는 모습일 건데 도화는 시름이 없다고 표현한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도화는 시름이 없으니까 둘이 뭐 되는 거야? 대조되는 거지 이렇게. 화자의 처지와 대조돼서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는 이런 소재를 어떤 표현이 썼다고 그랬었죠? 그렇지.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그랬었죠. 객관적 상관문.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잠이 오지 않아. 그래서 외로워. 시름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도화는 시름이 없어. 봄바람이 지금 웃고 즐기고 있어. 그래서 대조가 되는 객관적 상관문. 그래서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는 소재.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대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이해 가셨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자 했는데 우기던 사람 누구입니까? 우기던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넋이라도 님과 지내려고 했어. 이렇게 됐나? 이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소망. 그런데 아마 이별을 하게 된 것 같아. 이별. 됐죠? 우기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이 소망을 그지? 못 이루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일 것 같아. 그죠? 우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됐죠? 그래서 요 노래 같은 경우는 님과의 어떤 이별 이런 걸 나타내는 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려 시대에는 남녀 간의 애정을 되게 솔직하게 표현해. 그런 표현들이 이 시대는 좀 맞지 않다라고 그래서 남녀 상열지사라고 그래서 남녀 상열지사. 그래서 이제 폐기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 폐기시킨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만전춘별사야. 그지? 자신의 심정을 또 너무 진솔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당시 어떤 사회 윤리 이념에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없앴다라는 얘기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려가요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별을 드러낸 작품으로 공부를 해야 될 작품이 하나가 있어. 거기 이제 서경별곡이라는 게 있어요. 서경별곡. 요거는 이제 예습을 한번 영상을 보낼 거거든요. 보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할 거야. 알겠지? 서경별곡. 너희는 들어봤나? 가시리? 모의고사 가끔 나오는데 두 작품 정도는 정확하게 해놓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 가사는 조금 길어. 오케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요 가사 같은 경우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자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많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규원가라는 작품은 여인이 쓴 작품이야. 나중에 보면 이런 작품이 있거든요. 사미인곡, 속미인곡. 사비인곡, 속미인곡. 요런 작품들이 있는데 나중에 요 작품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사미인곡, 속미인곡은 여성화자거든요. 여성화자가 이별해서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야. 근데 이 작품은 작가가 정철이야. 정철. 남자란 말이야. 되니 그래서 여성화자가 돼서 임과 이별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드러낸 건데 그걸 통해서 임금에 대한 어떤 연군 이걸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말로 충성스러운 신하가 연주 그 임금 주인을 연모하는 그래서 충신 연주 지사다 이렇게 불러. 충신 연주 지사. 그래서 위에 있는 작품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알겠지? 밑에 있는 거는 임금에 대한 유배가사고 허난설원의 규원가는 말 그 자체로 그냥 규방가사야. 규방가사는 여인들의 삶의 애환을 또 드러내거나 여인들이 쓴 시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규방 그러면 요거는 여성 화자, 여성 작가
요렇게 쓴 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규방이 여인이 거처하는 방이고요. 요 원자 있지, 원자. 요 원자가 원망하다는 뜻이야.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 남편을 뭐하는 노래? 원망하는 노래. 제목의 뜻은 요 정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본문 한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체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읽어볼게. 엊그제 젊었더니 벌써 어찌 다 늙거니. 이건 시간의 흐름이지.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그죠?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지금은 늙었을 때 이런 상황인 거지. 엊그제 젊었는데 벌써 다 늙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어 있죠.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어 있다. 소년행락 생각하니 말해도 속절없다. 그러니까 왜 우리 청소년처럼 뭐 소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데 소년행락이라는 건 바로 젊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됐지? 소년행락 생각하니 말해도 속절이 없다. 그래서 허무함이죠. 허무함.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거. 말해도 속절 없다. 늙어서야 서러운 말 하자니 목이 맨다. 이것도 정서가 직설적이지. 늙어 서럽다. 정서가 직설적인 거. 그래서 우리 문학에서 이렇게 정서가 직설적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간접적으로 나올 때는 어떤 정서인지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여기서는 정서가 직설적이구나. 서러운 말. 자, 하자니 목이 메는구나. 부생모육 고생하여 이 몸을 길러낼지. 부생모육.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그래서 부생모육 고생하여 이내 몸을 길러낼지. 이게 화자겠지. 이내 몸. 나. 공우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후구를 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우배필은 바라진 않았어. 공우배필은 높은 관직에. 알겠죠? 배필을 말하는 거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군자의 배필을 원했다는 얘기지. 군자의 배필을 원했다. 그래서 공우 부라든지 권력을 지닌 그런 사위감은 아니더라도 군자 내면적으로 덕이 있는 인물은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으로. 자, 이런 것들은 불교적인 성격인 거야. 윤회사상. 그래서 삼생의 원업. 요거 아까 얘기했었죠?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는 월하 노인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중매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매하는 사람. 그래서 운명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연분, 인연을 맺었다.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 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났다. 장안 유협 경박자. 그러니까 이때 장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알겠지? 그런 곳을 이제 장안이라고 불러. 유협 경박자. 그러니까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이해갔지? 놀기 좋아하는 사람.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고, 뭐 나이트 같은 거라고 그러나, 뭐 술집 같은 거, 그지? 뭐 그런 데만 맨날 돌아다니면서 술만 먹고 하는 사람. 자, 장안 유협의 경박자. 성격도 좀 가볍나 봐, 그지? 그럼 경박자를 꿈같이 만났다. 이 꿈같이 만났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이해갔지? 이렇게 운명처럼 순간적으로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마음쓰기. 남편한테 마음을 쓰는 건 이제 옆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남편을 보필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살얼음 디디는 듯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해야 될 게, 살얼음 디디는 듯 조심조심하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남편이 요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해갔니? 그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뜻이야. 이해갔죠?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가 힘들었다. 이건 고단한 삶을 나타낸 거지. 그런데 그것의 원인이 누구처럼 표현돼 있어? 남편의 성격 탓으로 서술돼 있지. 그죠? 남편의 성격 탓으로. 장한엽이 경박자를 만나서 당시 용심하기가 마음쓰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 표현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지? 살얼음 디디는 듯하다. 비유야 비유.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지. 구체적으로 3528 겨우 지나. 3528도 여기랑 같은 표현이야. 표현을 다시 한번 해준다면 젊었다, 소년행락, 3528 천연저질 같은 거 됐죠? 그러면 늙었다, 그 다음 뒤에 가면 미리 표시만 해놓을게. 면목까지. 그 다음에 설비나.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젊었을 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3528 겨우 지나가지고 천연여질이 절로 막 일어나는 거야. 아주 이뻤을 때야.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을 했단 말이야. 누구하고? 남편과. 이해갔지? 남편과 100년 기약을 하였더니 연광이 훌쩍 지나 조물이 시샘하여. 조물주. 조물이 시샘하야. 왜 시샘했어? 너무 이쁘니까. 됐나요? 이렇게 시샘하여 봄바람 가을물이 배올이 북지나듯. 배올에 북이 지나듯. 요것도 비유네. 이것도 비유. 그래서 봄바람 가을 물이 요 물, 그죠? 봄, 바람, 가을, 물이니까 요거는 그냥 계절이야, 계절.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겠지. 됐죠? 시간. 봄, 바람, 가을, 물이 배올에 북이 지나. 요때 북이라는 거는 둥둥 치는 북이 아니에요. 알겠지? 그 배틀을 보게 되면 이게 실이 이렇게 있어. 실이 있고 여기다 실을 이렇게 징보를 이렇게 착착착 쌌잖아. 됐지? 그러면 요렇게 동그랗게 돼서 실 요거 쌀 때 실을 다 이렇게 홍 집어넣어. 됐니? 그럼 이렇게 실이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틀로 착착착 밀어갖고 이렇게 쭉 밀어버리잖아. 그 다음 얘를 또 이쪽에 왔으니까 또 보내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니까 뭐 나무 돌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확 지나가는 거니까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이걸 빠르게. 빠르다. 요걸 드러내는 거지. 빠르다. 됐죠? 빠르다. 그 뭐지? 헐리우드 영화 중에 되게 빨리 움직이는 세상을 느리게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 이해갔니? 그래서 그거 시험을 할 때 요 배틀에 요거 북 지나가는 거 있지? 그걸 손으로 잡으라고 해, 이렇게. 이해갔니? 그래서 뭐라고 총알이 이렇게 날라오면 우린 총알을 못 피할 거 아니야, 빠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총알이 날라오는 게 느리게 보이는 거야. 이해갔니? 그래서 그거 얼마나 이거를 좀 느리게 잘 보는지 확인하려고 요 배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거 있지, 북. 됐나? 얘는 이제 창창창창 계속 움직이는 거, 이렇게. 막대기가 계속 움직이고 거기 있는 북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엄청 빠르게.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빠르다. 그런 의미야. 자, 그 다음. 설빈한 어디 가고 면목가증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요거지. 앞에 맨 처음에 어땠어? 젊었을 때. 그죠? 젊었을 때는 좋았단 말이야, 자기 모습이. 됐니? 그런데 지금 늙어서 뭐가 됐다? 면목가증이 됐다. 전체적으로 대비야. 어려운 단어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내 얼굴 내가 보거니 어느 힘이 날 사랑할까? 내가 봐도 사랑하지 않는다. 스스로 참기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원망할 사람도 없다. 서리법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거를 한자성으로는 수원수구라고 합니다. 서리법. 내 늙은 탓이지 뭐, 요 얘기한 거지. 누구를 원망하랴. 근데 누구를 원망하랴 하면서 중간중간에 님의 잘못된 행동 등을 보여줘.
이해 갔니?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어? 님이 어떤 모습이라고? 장한규의 경박자 이런 말을 집어넣지 않아. 그러니까 남편을 꿈같이 만났는데 당시에 마음 쓰는 게 살아든 디딘 타다 뭐 요랬다고 그러면 좀 괜찮은데 이렇게 주고 뒤에도 보면 요렇게 뭐 요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 봅시다. 335 야유원에 요 유자도 좀 기억해요. 놀유자에 놀유자.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여기는 뭐 세 사람은 뭐 기생이라든지 뭐 새로운 친구라든지 이해 갔니? 뭔가 이제 술을 먹을 수 있거나 집을 벗어나서 놀 수 있는 알겠지?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세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지 꽃이 피고 날이 저물지 정치 없이 나가요. 이해 갔나? 나가서 원래는 낮에 밖에 있다가 밤이 되면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꽃 피고 날이 저물면 정처 없이 나가는 거야. 백마 근편으로, 그러니까 백마 흰 말이죠. 그 다음에 근편 뭐 금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마음껏 치장을 한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요거는 그냥 뭐 치장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을 타고 다니면 옛날 요즘으로 하면 차 타고 다니는 거잖아. 이해가 안 되니까 좋은 차를 타고 나가갖고 어디 머무는지도 몰라. 원근을 모르니까 소식이야 더욱 알려. 그러니까 남성이 되게 가부장적이고 아내 생각을 안 했나 봐. 그지? 어디 갔다 오면 어디까지 간다고 하고. 그지? 뭐 삼경전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해 갔지? 그래서 남편과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네. 실제 헌안설원의 남편이 방탕한 생활을 좀 했었어. 알겠지? 헌안설이 워낙 똑똑했었는데 뭐 이야기 일화 같은 걸 좀 읽어보면 헌안설원이 남편을 이제 공부를 시켜서 뭐 과거 시험도 보게 해주고 뭐 관직도 오르게 했는데 그렇게 한 상태인데도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녔대. 이해 갔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랬다고 하죠. 자, 소식이 알겠느냐? 인연을 끊었어도 생각이, 그러니까 인연이 이렇게 끊어졌다는 얘기는 남편과 내가 사이가 안 좋거나 또 남편이 나를 막 신경 안 쓰거나 그래도 내가 님에 대한 생각이 없겠느냐. 님에 대한 어떤 사랑 이건 갖고 있죠. 얼굴을 못 보면 차라리 그립기나 말면 좋으련만. 근데 또 님에 대한 생각은 또 있는 거지. 12때 길기도 길구나 30날이 지루하다. 이런 표현. 12때 30날. 숫자를 통한 정서의 깊이. 이때 깊이라는 건 그냥 구체화시켰다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니? 숫자를 통해서 정서를 드러냈다. 숫자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은 되게 많아. 뭐 음성상징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알겠지? 또는 뭐 색채를 드러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님과 나를 은합물로 막혀져 있으면 이건 장애물이거든요. 됐지? 근데 장애물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 푸른 장애물 이렇게. 됐지? 그럼 요거는 뭐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됐나요? 정서의 깊이를 드러낸다. 왜냐하면 장애물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 슬픔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그 슬픔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푸른. 됐나요? 또는 뭐 만 개의 은합물이 이렇게 나오면 숫자를 통한 감정의 깊이, 정서의 깊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 12때 길기도 길구나 30날이 지루하다. 옥창, 요때 옥창도 여인의 창, 옥창, 비단창, 사창 이렇게 돼요. 사창은 비단창, 옥창 다 미화법이긴 한데 옥창 같은 경우는 옥으로 된 창이니까 요게 다 여인이 거주하는 방 이렇게 되겠지. 옥창에 심근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느냐. 사대부들의 시에서 매화는 보통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다라는 얘기는 이게 1년 2년이 아닌 거야. 몇 년인 거야. 그러니까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느냐. 그만큼 시간이 많이 또 지났다 이런 표현도 되는 거고요.
됐나요? 예, 매화가 이제 피고 지고 하는 그 모습이죠.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느냐. 겨울밤 차고 찬째 자칫눈 섞어치고. 그러니까 매화. 혹시 너희들 알라나 모르겠지만 국화가 피면 요때는 가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매화가 딱 피기 시작해. 됐죠? 그럼 이제 이게 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야. 겨울에서. 됐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매화가 몇 번 피었다 졌느냐. 요걸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두 년, 요게 아니라 뭐 몇 번이 지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겨울밤 차고 찬째 자칫눈 섞어쳤다. 자, 겨울밤 차고 찬째 자칫눈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째 구준비 무슨 일이냐. 됐죠? 요렇게 뭐 1년 2년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일이 있어 왔으니까 겨울, 여름. 겨울날에는 자칫눈, 여름날에는 구준비. 됐죠? 요거 자칫눈과 구준비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구체적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소재. 그런 것들이 눈, 한방눈, 눈, 비, 깔끔하게 뭐 가랑비, 이쁨비 이런 게 아니라 자칫눈, 그 다음에 구준비. 됐죠? 요래서 화자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거지. 눈이 내렸다. 그냥 단순히 샀던 사실이지만 한방눈이 내려. 뭐 이러면 실제 한방눈일 수도 있지만 그 한방눈으로 보이는 이유는 뭔가 긍정의 정서를 불러일으킬 거고. 그죠? 지금처럼 자칫눈. 그러니까 뭔가 좀 지저분하게 내리는 눈이야. 됐니? 근데 뭔가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겠지? 삼춘하류 호시절이 여기 보면 삼춘하류, 삼춘 요때는 그냥 봄이 꽉 찬 아주 좋을 때 알겠죠? 만춘이라고도 하고 삼춘하류 호시절이니까 아주 좋은 시절이 경물이 시름없다. 그러니까 삼춘하류 호시절이라는 것은 지금 좋은 때야. 그럼 경물이 되게 아름다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경물에 대한 관심도 생길 건데 얘는 경물이 시름이 없는 거야. 됐죠? 경물이 시름 없다. 조심해야 돼. 여기 있는 경물이 시름 없다. 요게 아니고 됐지? 나는 경물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아름다운 여기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경치에 관심이 없다. 왜? 나는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다? 임에 대한 소식만 관심이 있다. 됐나요? 다른 것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나는 오직 임에게만 관심이 있어. 됐죠? 말 그대로 only you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됐죠? 오직 님만 생각해. 님만.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울제 이런 것들.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울제 뭐 마루 같은 그런 상에 울제. 긴 한숨 쥐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번뇌지 고민고 뭐 시름이고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있잖아. 이해갔니? 그러니까 팔자가 서럽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렵구나. 도로여 풀쳐 생각하니 해니는 생각하다. 이리하여 어이하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표현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빚기 앉아. 녹기금 악기직이지? 녹기금을 빚기 앉았다. 병년아 한곡자를 시름 쫓아서 섞어 탔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슬픈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연주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전에는 님 앞에서 연주도 좀 했었겠죠. 요런 장면들은 나중에 뭐 저기 사시남정기 같은 데서 한번 보이긴 할 건데 요거는 설쟁 뭐 녹기금, 요거는 받기 위한 소재 요런 정도로 보셔도 돼요. 청등을 돌라놓고 녹기금 빚기 앉아. 병년아 한곡조를 시름 쫓아서 섞어타니. 화자의 심리 시름. 그랬더니 어떠냐 그 소리가
소상야우의 뱃소리 섰도난 듯. 소상야우, 야우는 비가 내리는 거지. 밤에 비가 내려. 소상은 장소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야. 뱃소리가 섰도난 듯하다. 이곳에 뱃소리. 하표 천년에 벼락이 울리는 듯. 근데 운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감정이입인 것 같네. 감정이 투영되고 감정이입된 것 같아. 근데 뱃소리가 섰도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소리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밑에 있는 거랑 같은 이미지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 대나무 밭에 들어가면 대나무가 이렇게 되게 길잖아. 그러니까 길이 없대. 그래서 대나무밭 큰 데를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막 우를 창창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대나무 사이에 바람이 불잖아. 그러면 애기 우는 소리처럼 들려갖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정신 나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 일화가. 알겠지? 그래서 이때 뱃소리 섰도난 듯이라는 건 그냥 슬픔, 이걸 드러낸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벼락이 운다 정도랑 같이 똑같이 비유지. 통사적 구조의 반복도 나왔고, 가사 같은 건 이게 좀 많지. 통사적 구조의 반복.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가 있어. 옥수에 타는 수단, 옥수, 섬소목수, 여인의 손. 됐죠? 타는 수단, 옛소리 있지만은 부용장이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릴 것이냐. 예전엔 누구 귀에 들렸겠어. 그렇지. 얘가 요렇게 해가지고 쫙 놓고 딩게딩가 이렇게 연주하면 됐나요? 옆에 누가? 그렇지. 됐나요? 여기 이렇게 듣고 있었겠지, 남편이. 됐나요? 근데 지금 얘가 있어 없어? 이 새끼 어디 나가서 소식도 없어. 그지? 그런 사람 막 죽이고 싶을 거야. 됐나? 소식도 없는 거야. 이러면 짜증나지 않겠어, 너희도? 좋아? 짜증나겠지, 그지? 자,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하니 꿈. 일시적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싶어하는 거야. 그런데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냐.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님을 못 봐. 못 보는 거야. 그치? 꿈속에서도 님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바람에 지는 잎,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 내 잠을 깨우냐. 이해 갔나? 실제 얘네가 깨운 거겠어? 아니겠지. 그지? 살짝 잠들었는데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때문에 깬 거지. 됐니? 그런데 생각해봐. 야, 바람에 지는 잎소리가 그렇게 크겠니?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얘가 잠을 푹 들 수 없는 상황이야. 이해 갔죠?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아주 얕은 잠. 얕은 잠. 들었던 거죠? 작은 소리에도 깨겠지. 됐니? 그렇게 됐을 거야. 박용래의 월운이라는 시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보니까 지푸라기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려. 이해가 안 돼. 그만큼 간절한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는 간절함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얘기는 원망의 대상으로 봐야지. 간접적 원망.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 12번. 가다의 공통점인데 우선은 가부터 적용을 시켜보는 것도 괜찮아. 이해갔니? 가지무늬 만존춘별사. 시쪽 공간을 이동했다는데 이동은 지우면 되겠다? 걔 지금 1번 지울 것 같고,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상황을 부르게 돼. 물음의 형식. 서리법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서리법 있었어 없었어? 누구입니까?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는 맞는 거니까 납두고, 뒤에는 시적 상황 부각하는 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동일한 시구를 반복했다. 동일한 시구 반복했나? 문장이나 이런 걸 그대로 반복은 했죠. 그죠? 근데 요거 조심해야 돼. 요게 동일한 시구야. 그래서 요 동일한 거냐 아니면 유사한 거냐,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 됐죠? 또 하나는 시구냐
단어냐 요런 걸 또 구분해야 돼. 알았니?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야 동일한 건 없네. 유사한 것만 있네. 야 단어는 반복되는데 구 자체가 반복되진 않는데 요런 문제가 나와. 알아듣겠죠?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동일한 시고를 반복했다. 그 다음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했다. 요거 어떻게 할까? 지우겠죠. 그죠?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근데 딱 봐도 감정을 절제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두 다. 이해 갔나? 감정이 다 표출되고 있지. 딱 보니까 답은 몇 번일 것 같아? 2번 나오겠죠. 이해 갔죠?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더군다나 화자의 단호한 의지 이런 거 지우면 되겠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역, 리을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죠? 기역, 리을. 여기가 다 어디냐? 정, 요거, 그죠? 같이 걸쳐져 있는 거지. 그죠?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자, 고전 시가에서 화자는 이미 곁에 있고 없음에 따라 객관적인 시간을 다르게 인식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지. 어디 갔어? 아까 요 느낌. 12대 길기도 길구나. 30날이 지루하다. 12대 길기도 길다? 아마 좋은 일 했을 땐 또 짧게 느껴지겠지. 상대적일 거야. 그래서 객관적인 시간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길다고 느끼거나 또는 짧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미 부지한 시간이기 때문에 길다고 느껴질 거고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 반면에 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또 짧게 느껴지니까 이 밤 더디 세우시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이해 갔나? 그래서 요때 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졌다. 그래서 지연하고 싶다. 됐나? 요게 가시였던 거네. 요게 나시였던 거고. 자, 그러니까 가는 임과 함께 오늘 밤 시간을 지연하고 싶다. 가는 무조건 맞는 거지. 그지? 가는 무조건 맞아. 지우겠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니은이 뭐죠? 배월이 북진하듯 고운가 본데. 임과 함께하기 위해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바라니? 아니지. 니은은 나는 지우겠다. 자, 그 다음에 다. 디귿에서 화자한 임에 부지하는 시간이 12대 30날은 길고 지루하다고 표현한다. 이거 맞네? 그죠? 그럼 다는 들어가서 답 4번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화자는 이미 곁에 없는 상황이기에 꽃이 피고 새임 나는 삼춘하류 계절임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됐죠? 시름 없다. 거기 삼춘하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 없다. 그래서 4번 해주면 되지. 안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 A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극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사랑을 강조했다. 극한. 얼음인가? 그렇죠. 얼음. 그럼 이거 맞겠다? 그래서 극한 상황을 가정. 이 극한 상황일수록 님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갈구는 더 커진다고 그랬죠. 됐죠? 이런 관계라는 거 알아 더. 화자의 처지와 비슷하여 동질감을 불러일으킨 대상. 그러면 감정입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저기 도화. 그러지. 도화는 대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동질감이 아니겠죠. 대조, 이질감일 거야. 그래서 2번 해주면 되겠네. 화자의 조심스러웠던 마음을 비유적. 살얼음? 거긴가요? 살얼음 드리는 듯? 맞아? 그지? 조심스러웠다는 얘기는 행동을 조심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 처음이니까 이해가 아니 처음이니까 내가 행동을 조심한다. 이것보다는 남편이 경박하기 때문에 조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알겠지? 그거 꼭 기억해놔요. 알겠지? 이게 화자가 되게 막 조신하고 차분하고 요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뭐 때문에? 님의 성격 때문에 그 비위 맞추기가 어렵다. 이해가니? 그래서 님에 대한 원망 요런 데는 좀 암시가 돼 있는 거야. 됐지? 요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지. 계절과 연결되어 화자의 쓸쓸한 심정. 어디야? 매화인가? 자칫눈? 자칫눈. 겨울, 여름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화자의 슬픈 감정이 입된 자연물. 어디? 그렇지. 실술.
됐죠? 그래서 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됐나요? 감정이입. 자, 그 다음 가나에 대한 이해. 가는 또 뭐냐? 이 패드가 이래서 싫어. 가가 꿈같이 만나 있어. 그죠? 님을 꿈같이 만났다. 그 다음 나는 꿈에나 보려 한다. 그러면 요때 가에 꿈같이 만났다라는 것은 그냥 운명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뜻인 거고, 뒤에 꿈은 갈등을 좀 해소하고 싶은, 됐죠? 그리고 일시적 갈등 해소의 매체가 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1번은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현실에서 화자가 문제를 요거네. 그죠? 자, 만남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회상, 그 다음에 요거는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가는 요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그지? 일이 참 그렇게 되려고 했나, 참 내가 생각해도 지금은 진짜 꿈 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2번에 주시면 되겠다. 자, 끝났나? 문제가 간단했네. 그지? 너희들이 했어도 충분히 혼자 했을 수 있었을 문제죠. 그지? 그렇게. 자, 그럼 오늘은 그 2개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합시다. 질문 따로 있나요? 없어요? 너희도 요번에 3학년, 1학년들 모의고사 볼 때 또 같이 볼 거야? 알겠지? 왜? 표정이. 저번처럼 너희가 또 1등 하시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때 1등 해서 너 수강료 할인해줬나? 오케이. 요번에도 1등 해? 우에 있는 학년들 그냥 엎어버려.